사실 지금 이 강의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입니다. 제가 지금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을 진행 중에 또 이 강의를 한다는 거는 스케줄로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상상도 못하는 스케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강의를 좀 쉬려고 그랬는데, 그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이라는 게 너무도 그 스케줄도 빡빡하지만은 그 감동이라고 그럴까, 거기서 받는 그 모든 자극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이 그 거의 미치려고 그래요. 내가 미칠 지경이에요. 너무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괴로워요. 감정적으로 괴로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 도시를 어떻게 해서든지 완주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과 2달 안에 18개 도시를 돌고, 그 18개 도시마다 지금 도올TV에서 작품이 나갑니다. 그 작품이 나가니까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스케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진 찍는 수준이라는 게 KBS에서 뭐 이걸 찍는다 그래서 이것보다 낮게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가는데, 그게 어제 한 게 그냥 오늘 나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글을 끄고 이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와중에 강의를 또 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걸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우선 이 후즈닷컴 우리 이 도올TV의 사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메인인데 이 메인을 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일주일에 하나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스탑을 할 수가 있냐. 사람들이 이 강의를 그 농촌 개벽 대행진이라는 건 하나의 사회운동이고, 이건 학구적인 우리의 작업은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그만둘 수가 있겠냐. 그래서 오로지 여러분들의 성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안 할 수가 없다. 집안에 들어박혀 있으면 시간이 일주일에 며칠이 나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는 지금 또 용담 유사를 또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 그게 자그마치 어제 시골 갔다가 버스로 새벽에 막 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앉아가지고 하루에 그냥 80매씩 쓰고 앉았어요. 지금 자그마치 지금 한 700매의 원고가 넘었습니다. 지금 넘었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 한국의 농촌 문제하고 한국의 농촌 문제와 동학과 지금 수은과 세계 사상가들과 지금 인류의 운명과 막 불란서 혁명과 그냥 막 뒤엎여가지고, 야, 정말 이게 내가 요새 이렇게 격렬하게 사는 때가 없었는데, 다행히 먹는 것도 잘 먹고 또 똥도 잘 싸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번에 12월까지 이 스케줄대로 계속 갔으면은 좋겠다. 개벽 대행진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저도 뭐 농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편이었는데, 실제로 농촌에 가서 느끼는 문제가, 그것이 단순히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완주군 같은 데 가서 나는 충격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 아름다운 그 전주 주변의 그 모든 아름다운 농토가, 아직도 거기는 이 넓은 평야가 김제 평야로부터 쭉 이렇게 완주까지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산업 폐기물 처리를 벌써 16군데나 허가를 해서 지하 뭐 35m인가 지상 15m 해가지고 산업 폐기물을 내버리는데,
한 군데당 1,000톤. 그러니까 16,000톤을 쏟아붓고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나 내버린다고 한다면은 이 엄청난 세면 이런 그 차단 벽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산업 폐기물을 그냥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국가가 이런 거는 업체에 가지고는 안 될 테니까 국가가 이런 거를 맡아서 이렇게 엄청난 그걸 하면은 어느 지역을 쪽에서 피해가 없도록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지금 비용의 몇 배가 들겠죠. 근데 지금 쓰레기 처리 그 비즈니스라는 거는 엄청난 비즈니스래요. 누구나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갖다 내버리고 그냥 많으니까 여기에 산업 폐기물이 이런 게 없이 들어간다면 전 국토로 이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호남 평야가 이제 다 이게 소일 폴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에어 폴루션만 여러분들은 매일 느끼지만 소일 폴루션, 이 흙 오염하고 물 오염은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6,000톤의 쓰레기가 이런 식으로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16,000톤이라는 게 한 달에 쏟아붓는 거래요. 한 달에 쏟아붓는 양이 그렇다니까. 내 말은 뭐냐면은 이런 폴루션의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농토를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문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리가 지금 여기 도시 문명에 누리고 있는 모든 거를 결국은 농토를 훼손해 가지고 갈 텐데 그것이 미치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할 수가 없는 끔찍한 거죠. 근데 그게 굿 비즈니스라 이거야. 그러면 그거를 그런 거를 국가에서 그런 거를 맡은 사람은 와가지고 이제 지자체장들을 꼬셔가지고 허가를 받아내면 지자체장은 주민들이 반대가 되면 다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서 얘기하는 게 동의서를 받아와라. 무슨 얘기냐면 그 비즈니스 회사는 댕기면서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 주민들한테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앵기는 거죠. 그럼 그거 또 주민들 당장 이게 아쉬우니까. 거기서 안 받는 사람 받는 사람 분열이 생기고 이게 개판인 거예요. 그냥 그런 문제가. 근데 이게 너무 가슴 아픈 문제잖아요. 이게 이런 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정말 나는 굉장히 그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청와대에서 알고 있느냐, 이런 걸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국가가 지금 아니 서울에 맨날 보도블럭 꽂히고 지랄하고 그런 뜯어고치는 돈이면 이 세면 블락으로 해서 완전히 온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 폐기물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 그 카피탈리즘이라는 게 내가 오늘도 무슨 책을 보다가 말하는데 무슨 원시공산제고 무슨 노예제고 이게 뭐 자본 뭐가 해서 뭐 봉건제고 자본주의제고 뭐 해서 근대고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내가 오늘 봤는데 시고토라는 일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거기에 얘기하는 게 인간이 노예제에서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다. 우리는 노예제 사회다 지금도. 지금 모든 국민이 사실은 뭐냐면은 자본의 노예가 돼서 사는 게 이게 노예제지 무슨 자본제냐 이거야. 지금 자본제가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본 노예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돈으로 돌아가는 거고. 내가 어저께도 하도 답답해서 넷플릭스를
들었는데 그 옛날에 내가 본 건데 그 인디안 제로니모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옛날에 본 거죠. 그거 봤는데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인디안을 처리하는 마지막에 제로니모가 마지막 아파치의 마지막 리더인데 그 제로니모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인디안을 쓸어내버리는 식으로 우리 농촌과 이 농토를 쓸어내버리고 있다. 완전히 이 아파치를 대하는 미국의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미 거기 장군들 뭐 이런 쭉 나오면 똑같아요. 그럼 과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나는 이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너무도 그런 걸 리얼하게 그걸 발표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만 오시면은 다 국민이 공노할 사건들입니다. 현장에만 오십시오. 딱 한마디 대통령이 와서 봐야 된다는 거야. 농민들의 소리가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와서 한 번만 보시면 이거는 이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럼 그 아름다운 평야가 다 영원히 못 쓰는 산업 폐기물이라는 건 그런 게 다시 될 수도 없죠. 그거 뭐 된다 해도 100년 있다가 복원된다 그러면 100년 후에 먹을 걸 심을 수 있는 땅은 못 되는 거죠. 영원히 천년 만년 지나가면 이 땅은 지금 이 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그냥 속이 우글우글 끓는 거란 말이야 지금. 에? 속이 우글우글 끓는 거란 말이야. 야 정말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진보라고 하는 이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2세기 동안 우리가 불란서 혁명을 얼마나 위대하게 봤냐 이거야. 근대의 출발이고 전 인류의 희망이고 그걸 불란서 놈들은 그거 하나 프라이드 가지고 2세기 동안 가오를 먹었거든. 근데 내가 이게 불란서 혁명을 다시 요새 들여다보니까는 이게 뭐냐면 역사학 제국주의라. 불란서 역사하는 놈들이 완전히 걔들이 세상을 다 기준이고 말아먹는 거야. 불란서 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봐야 돼 인류의 역사를. 근데 불란서 혁명이 개똥이지. 불란서 혁명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불란서 혁명이 일어난 이유라는 건 너무 극악하고 상식 이하의 국가였기 때문에 국가 체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을 착취하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귀족들이나 왕이라는 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길로틴은 모가지 자른 걸 가지고 그걸 대단하다 이런 건데 불란서 혁명이라는 건 그건 정말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걔들 역사의 그냥 하나의 쓰레기 같은 현상입니다. 인류가 본받아야 할 저게 아닌데 거기서 만들어진 언어들이 근사했기 때문에 자유평등이고 뭐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게 이거라 이거예요. 인류의 진보가 이제 진보의 길이 열렸다. 바스티오 감옥이 파괴되면서 인류가 진보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레스라는 이 프로그레스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걸 다 헤쳐먹어. 근데 인류가 왜 진보를 해야 되냐. 진보의 결과가 뭔데? 쓰레기예요. 진보의 결과가. 모든 진보는 쓰레기를 내는 게 이 진보예요. 더 이상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고 그런 캐피탈리즘, 그런 데모크라시, 그런 사이언스, 그런 모든 거를 배격해야 되는 이 판에 내가 정말 열불이 나가지고 요새 점점 레디컬해지네. 큰일 났네 이거 사람이. 옛날에 내가 이러질 않았는데 이 농촌 개벽 대행진을 하면서 이게 뭔가 레디컬하 이게 부글부글 끓어 오르는 거라. 근데 수은도 그랬을 것 같아.
수은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19세기 중엽에 쓴 글을 보면은 지금 내가 그 당면하고 있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수은의 고민이.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담유사를 보면서 오늘도 지금 그 관악가를 내가 쭉 주석을 달다 왔는데, 진짜 너무 심오하고 너무 그 중충적인 그 의미 구조들이, 그게 문장 하나하나가 완전히 이렇게 뭐뭐 해서 뭐뭐 하니라가 아니라 뭐 그냥 암시적인 말이 툭 던져 있고 거기 접속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읽어가지고 아무것도 메시지를 못 끌어내. 그러니까 지금 그 용담유사라는 책은 너무도 불행한 책이더라고. 우리가 너무 몰랐어. 거기에 그 수은의 생각을 너무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이제는 정말 수은을 제대로 이해해야겠다. 그리고 수은의 그 생생한 목소리가 거기 다 있거든. 용담유사에. 근데 그 수은의 당면한 과제 상황. 하여튼 수은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수은의 이 보이스라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냐면 불란서 혁명, 이 프로그레스, 이런 이 개똥 같은 이런 게 아닌 전혀 다른 사유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려 나가겠지만 사유가 전혀 다른 사유인데, 이 사람은 그런 전혀 다른 사유를 통해서 서양의 모든 라디칼리즘보다 훨씬 더 라디칼한 철학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아주 분명하잖아요. 하나는 천주지은이었고, 하나는 뭐죠? 화공지적이었지. 천주지은이라는 건 뭐죠? 천주지은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적인 천주의 은혜에 의해서 이 세계 질서가 돌아가고 있다. 화공지적은 소위 동양의 조와 옹의 세계, 조와 옹의 세계. 그러니까 천주지은이라는 거하고 천주지은이라는 거는 내가 전번에 뭐라고 그랬죠? 천주지은은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그랬죠. 니힐로. 뭐로부터 유가 나왔다는 창조론이란 말이에요. 천주지은인데, 또 하나는 화공지적이라고 했잖아요. 화공지적. 그러니까 화공이라는 거는 이게 하나의 그 워킹이죠. 하나의 그 이렇게 만드는.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조와 옹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천주도 인격성이 들어가고 동양 사상에도 조화옹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조화옹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조화옹은 공작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듯이 화공. 이거는 무에서의 유하고 다른 게, 이거는 뭐죠? 유에서 유로의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서양적인 거고, 이건 사실 동방적인 건데, 이것이 다 이 사람 말은 이 우주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초월적인 조작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체계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수은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천주지은으로 말하면은 뭐라 그랬죠?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불견지사라. 그거 우리가 명료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공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화공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은 난상지연이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근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천주지은이하고 화공지적에 대해서 결론을 이 사람이 낸 게 뭐냐면 미필이다, 이 말 한마디를 내잖아요. 다 이러한 식의 조작적인 세계관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러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누가 봐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과연 누가 앉아가지고 하늘에서 무슨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그 목수질을 하듯이 이 세계를 만든 그 누가 봤냐? 눈으로 봤냐? 눈으로 봤냐?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미필이라는 이 한마디로 다 까버리는 거예요. 미필. 왜비 중발로 왜비 그거는 반드시 그러하리라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우주라고 하는 거 여기서 깔고 있는 그 수훈의 아이디어는 암암리에 뭐냐면 이 세계는 그렇게 외재적인 힘에 의해서 조작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그거지. 이 사람의 얘기는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장난감 인형이라든가 이런 거 테이프를 감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조작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메이커가 있어서 그 돌아가게 만드는 거지만 내가 지금 산다는 것 자체는 관계가 있지만은 내가 지금 산다는 것 자체는 내 몸이 스스로 나를 생성해 나가는 거지 지금 내가 이루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야 너 저리로 가 그래서 그 조종해서 내가 지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떠한 필연적인 그 구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체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이 미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야말로 우리 동방적인 사상으로 하면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라는 거죠. 자연. 스스로 그러한 체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시작을 하자고. 대저 경신진년이라는 건 1860년이죠. 1860년에 경신진년에 건사지월이라는 거는 4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60년 4월이라는 게 수운이 득도한 그러니까 어떤 몸이 떨리고 뭐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소리가 들렸다. 그게 4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1860년 4월에 자기가 득도한 시점에서 그때 이 세계가 어떠했냐? 에? 대단한 사상가죠. 뭐냐면 그 득도의 배경에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때는 완전히 그 건사지원의 천하가 분란에 빠져가지고 개판이었다 이거야. 이게 카오스다 이게 카오스. 완전히 이게 뭐냐면 내가 무슨 득도한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득도했을 때 천하는 완전히 카오스였다. 응? 내가 지금 농촌 문제를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개판이라는 거는 그 현실을 내가 가서 직접 봤다는 거 아니야 내가. 어? 그러니까 천하분란의 시기였고 그때 뭐냐면 민심이 효박하다 그래요. 효박. 이 사람이 효박이라는 말을 이렇게 잘 써요. 이 용담유세에도 효박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각박하다. 민심이 아주 그냥 효박하다. 효박. 각박하고 뭐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곤두서 있고 아주 각박하다 이거예요. 각박하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막지 소양지지라는 거지. 막지 소양지지. 그러니까 향해야 할 바를 그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막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이 다 뽑혔다고 그러긴 하나 쳐다보면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지 다들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뽑혔다고
이게 도대체 뭐냐? 다 이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막지 소양지지라는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게 도대체 뭐 감이 안 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서는 거예요. 감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지 소양지지라는 것은 전 국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역사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나 엊그저께도 어디선가 뼈저린 얘기를 하던데 삼례 거기 있는 데서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자기 40년째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농사 짓는 걸 포기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데 이거를 도대체 어떠한 생각에서 어떠한 철학에서 이거를 계속 지어야 될지 마음의 그 의지가 될 수 있는 무슨 농민 철학 같은 책을 하나 좀 써주실 수 없겠냐고. 그 말도 참 대단한 말이더라고. 쓸 수만 있다면 내가 쓰고 싶어요. 한번 이렇게 쭉 거친 다음에 과연 한국에서 산다는 이 농민들의 어떤 철학,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참 막지 소양지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는 다들 눈 가리고 어떻게 되겠지. 쓰레기가 어떻게 버려지고 있겠지. 그러면서 쓰레기는 또 우라지게 매일매일 만들고 앉았고 우리가. 그러면서도 해결책은 없는데 과연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세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 걱정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유 괴위지설 붕등어 세간. 괴위라는 건 아주 좀 이상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얘기겠죠. 무슨 좀 이상하고 어긋나는 얘기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붕등어 세간, 세간에서 붕등한다. 이 붕등어 세간이라는 건 당시 소위 말해서 서양 열강이 동방을 침탈하면서부터 생기는 혼란이죠. 그래서 괴상한 얘기들이 지금 이 세간에 들끓고 있다.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